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실버 에이전트 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더우셨죠? 그런데 도수로는 28도, 뭐 29도인데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 뭐 35도, 40도 정도? 네, 엄청 더운 날씨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햇볕을 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구름과 그 다음에 바람과 그늘이 없다면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구름과 그 다음에 그늘과 바람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름철 피부관리 시크릿 자외선 차단제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자료들은 저희 그 교육 영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거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저희 자외선 차단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많은 제품을 또 소개하면 또 확 와닿지 않으시니까 몇 가지만 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 피부관리 시크릿 자외선 차단제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입니다. 자,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은 햇빛이죠. 피부 깊숙한 곳에 콜라겐층을 파괴해서 탄력을 처지게 하기도 하고 주근깨나 기미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주름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피부 노화가 되고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그리고 인상을 바꾸기도 하는 게 바로 주름인데요. 이 주름은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피부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가장 겉에 있는 이 표피층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하게 꼼꼼히 발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하고 막는 동시에 햇빛이 피부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그럼 우선 자외선이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자외선을 장파 자외선 A하고 단파 자외선 B 그리고 오존층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자외선 C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상당히 길어서 그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하고요. UVB는 중파장으로 피부 표면까지 침투를 한대요. 그리고 UVC는 단파장으로 오존층이나 수증기 등에 흡수되어서 아직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UV 그 A, B 이것 때문에 우리 피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하고 그리고 기미 주근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외선 차단제 하면 우리 그냥 상식으로 SPF 그 다음에 PA 지수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외선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우린 생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대 우리 몸에. 그런데 자외선이 문제가 생기는 게 색소를 침착시키고 주름이나 노화, 여드름, 광감인 등 우리 피부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SPF 높은 거, PA 높은 거를 사면 그거는 안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SPF하고 PA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자, SPF는요, UV를 차단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PA는 자외선, 즉 UVA 차단 지수라고 합니다. SPF는요, 그래서 1에서 2로 올라갈 때 우리 피부에 홍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노출량을 2분의 1로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SPF 50 이상을 쓰는데요.
이거는 자외선이 50분의 1로 줄어들게 만들어서 98%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크릿 여기 예쁘게 있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요 50%뿐만 아니라 또 플러스 트리플 3개가 붙어 있죠. 50만 써 있어도 98%를 차단하는데 시크릿 제품은 99%를 차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A는 뭘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 지수입니다. 플러스 1당 2시간에서 3시간을 차단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3개가 붙어 있으니까 시크릿 제품은 12시간까지 UVA를 차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미,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발생시키는 자외선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목 그리고 팔, 온몸에 다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 거 너무 작죠. 그런데 이게 저도 맨 처음에 되게 작아서 이거를 얼마나 사용을 해? 그런데 되게 오래 사용을 했어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하고 팔에도 바르는데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이 많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외선의 종류와 특징이에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SPF는 단파장으로 강한 강도라서 표피를 침투를 하고요. 화상을 입히고 수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건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DNA도 손상시키고요. 피부암도 유발시킨대요. 저희는 그동안 피부암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피부암이 문제가 된다는 걸 방송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햇빛 알러지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가 SPF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PA는 장파장으로 생활자외선이에요. 길어서 진피까지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용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피부 그을림이나 색소 침착, 그 다음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기미, 주근깨, 주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SPF는 의학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PA는 미용적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외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비타민 D를 밖에서 햇빛을 받아야지 우리가 피부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비타민 D 우리 제품을 먹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살균 소독도 하고 오존층에서 99%가 흡수, UVC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게 피부암인데요. 피부암이란 뭘까? 인체의 가장 바깥층의 피부에 생긴 암인데요. 처음부터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는 원발성 피부암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장기에서 발생해서 피부로 전이된 피부암인 거는 전이성 피부암이래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자외선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피부암이라고 하거든요. 피부암 자외선 노출에 피부암 환자 급증하고 점의 모양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긴 점이 진짜 점이 아니라는 거죠. 햇빛에 노출되는 얼굴에 생겨 번지는 피부암. 그래서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원인은 자외선은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검은 반점, 악석, 흑색종,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서구에서 주로 발생하던 피부암이 지난 5년 새에 44%가량이 증가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 자외선 노출인데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색소 중 레이저로 제거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번부터 6번이 이렇게 있는데요. 점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볼게요. 바로 2번, 4번, 5번,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은 악성 흑색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하고 5번은 색소성 기저세포예요. 피부암의 종류라는 거죠. 이것들이 뿌리 깊게 내리면 이것도 암의 종류인 거예요.
가렵거나 또는 이게 번져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제거해야지만 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또 자외선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이제는 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되는지 이유를 아셨죠? 유기 자외선 차단제하고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우선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유기 자외선 차단제와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흔하게 우리가 봤을 때 시크릿 제품은 유기 자외선 차단제고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 보면 하얗게 백탁 증상 이렇게 선크림 발랐다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수영장이나 해변이나 아니면 골프장 가면 하얗게 백탁 증상 있도록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기 자외선 차단제예요. 이거는 좀 성분 자체가 다른데요. 차이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래요. 원리를 보면요.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어서 화학적 차단제와 반응해서 소멸시키는 방식이고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반사하고 분산시키는 차단 방식이에요. 이것들은 다 화학적 성분들을 다 넣는데요. 우선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 현상이 없어요. 하얗게 되는 게 없고요. 발림성이 좋고 밀리지 않아요. 수시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다만 차단제를 바르고 바로 뜨거운 자외선을 쐬면 안 돼요. 30분 후부터 자외선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바른 후에 조금 30분 후에 자외선을 쐬셔야 되는 거고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제 도포 즉시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바로 뛰어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시크릿 선크림에 이게 되어 있고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저기 루미네이트 저희 팩트에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시거나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거에 겉에만 바르는 거고, 그리고 수시로 발라줘야 되죠. 금방 이제 물에 씻기거나 비에 이제 씻기거나 햇빛을 받으면 금방 땀에 녹아내리니까요. 이거는 가볍게 세안을 하셔도 되는데 유기 자외선 차단제인 저희 선크림, 시크릿 선크림은 이중 세안으로 꼼꼼히 하셔야지 피부 트러블이 없다고 합니다. 소프트 PA 선크림은 SPF 50 플러스 1이고요. PA 플러스 3입니다. 끈적임이 없죠. 자, 우리 보통 저는 시크릿을 만나서 선크림을 정말 꼼꼼히 바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선크림을 사용할 때 어떤 걸 사용하세요? 저는 우선 선크림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게 바르는 눈이 너무 따가워서 계속 비벼서 눈이 빨개질 때까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다 이렇게 눈이 따가운가 보다 했는데 제가 시크릿 선크림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가볍고 우선 그 다음에 백탁 증상이 없고요. 눈이 안 따가워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유분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끈적이지 않았던 거. 그런데 보통들 저 같은 경험 때문에 선크림을 잘들 안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언제나 매일 사용하셔도 꾸준히 사용하고 쉽게 만드는 게 바로 소프트필 선크림입니다. 왜냐하면 끈적임 없는 산뜻한 로션 타입이고요. 자외선 A, B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고 백탁 현상 없이 우수한 밀착력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분에는 시솔트가 들어있고요. 하이드롤라이즈드 밀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토코페르 아세테이트라는 항산화 탄력 증진을 시키는 영양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딱 얘기를 하기를 깃털처럼 가벼운 텍스처와 끈적임 없는 산뜻한 로션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피부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솔트, 살소금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해 주고요. 비타민 E,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밀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영양도 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4시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되는데 보통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팩트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위에다 선크림 바르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팁을 하나 드리기는 하겠지만 4시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되고요. 개봉 후 1년 이내가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는 게, 단호하게 버리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이게 화학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 개봉을 하고 나면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꼼꼼하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발라주는 게 피부톤 보정을 위해서 비비크림을 발라주죠. 비비크림은 저희가 이렇게 얼굴에 딱 바르는 순간 하얗죠. 그런데 어느 피부에든 다 잘 맞게 자기 피부에 맞게끔 색이 변하는 게 또 이게 또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주요 성분은요, 시솔트, 그 다음에 포도씨 오일이 들어있고요, 프로방스 장미꽃 추출물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알란토인이 들어있어서 피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요. 오일이 포도씨 천연 오일이다 보니까 피부의 탄력 증진과 활력 공급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 또 촉촉하고 맑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프로방스 장미꽃 추출물과 알란토인입니다. 역시 이것은 선크림 바른 후에 비비크림을 발라주시고요. 골고루 잘 퍼지도록 발라주는데 아까 잠깐 선크림 바르실 때 동전 크기만큼 쭉 짜셔서 한 번에 싹 다 발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두세 차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비비크림은 그렇게 많이 안 바르셔도 돼요. 살짝 조금만 해서 그 위에다가 피부톤을 맞춰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CC크림. 이중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미백과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끄러운 피부결을 연출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연출합니다. 이 또한 시솔트가 들어있고요. 알란토인이 있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피부 미백 기능성까지 가진 게 바로 CC크림입니다. 루미너스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 역시 SPF 50과 PA 3이 플러스 3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밝은 피부는 20호일 라이트 핑크 베이지 쓰시면 되고요. 조금 어두운 피부는 내추럴 샤이닝 베이지 쓰시고요. 나는 조금 까무잡잡하시다 하면 맨쿠션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입체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여기 안에는 미백, 기능성, 그 다음에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크림에는 유기자차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루미너스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에는 무기자차가 있어요. 우리가 선크림 바르고 또 쿠션 바르고 또 선크림을 4시간에 한 번씩 바르기는 어려우니 이 쿠션 파운데이션과 그 다음에 선크림을 같이 섞어서 바르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즘 병풀 추출물 많이 뜨고 있죠. 여기에는 병풀 추출물도 들어있어요. 자, 다시 한번 조금 꼼꼼하게 보자면 사이소금 당연히 시솔트 들어있고요. 마트리카리아 꽃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추출물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병풀 추출물 또한 그 역할을 하면서 생기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고요. 이 루미네이드 파운데이션에는요. 토코페롤, 그 다음에 아데노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있어서 미백,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라이트 핑크 있고요. 20호, 그 다음에 내추럴 샤이닝 베이지 30호가 있으니까 각자 피부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릿의 자외선 차단제, 나의 피부 건강 살리기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6월, 7월, 8월, 9월 햇볕이 정말 쨍한데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건강 살리시고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 사용하시고 주름 그리고 기미 주근깨까지도 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